도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예전에는 국도를 따라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국도, 다음에는 고속도로가 나오면서 국도에서 고속도로, 그 다음에는 철도가 나왔죠. 철도는 이제 도시철도, 우리가 지하철 같은 거, 도시철도 중에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철이고, 가벼울 병자를 써서 경전철, 그 다음 트램, 모노레일, 이런 게 이제 도시철도에 들어가고요. 이거를 2개 이상 연결을 시켜준다.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결시켜준다. 그러면 광역철도가 됩니다. 다음 이제 광역철도인데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광역급행철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GTX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고속철도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제일 빠르다 해서 뭐 초고속철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KTX, SRT가 초고속철도에 들어가고 우리가 일반적인 철도하면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세권은 교통 환승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버스와 철도, 공항 등과 연결되기도 하고 접근성이 강화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도심지 역할도 하고요. 상업, 업무, 문화 및 서비스 기능이 집중되는. 다음에는 이제 성장 거점 지역의 역할도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업무와 상업, 금융 등이 집결될 수 있는 지역 역할도 하고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밀 압축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중심으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켜줘서 인구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역세권을 분석할 때는 배후 인구수, 다음에 노선, 일자리와 주거, 상업지를 연결시켜주는 노선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뉴스 기사를 보시면 지하철 역세권 범위는 여기에서 540m까지 해서 좋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보았는데, 부동산에서 흔히 말하는 지하철 역세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역세권 범위는 지하철역에서 반경 540m까지인 걸로 조사가 됐다. 역세권이란 지하철 개통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범위를 의미한다. 통상 500m까지로 알려졌던 역세권의 범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540m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멀어질수록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뭐 이런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KTX 역세권 해가지고 나왔던 자료는 이제 반경 500m 거리까지를 직접 역세권과 반경 2에서 5km까지의 간접 역세권을 포괄하는 통합 구상안이 마련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별로는 일반 철도, BRT, 그다음 버스, 자전거 등 광역 지역 교통수단과의 연계 교통계획 확충 방안도 내년 하반기에 마련된다. 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보자면 여기 있고 이제 200m 이내를 이제 초역세권, 500m 이내를 1차 역세권, 다음에 이제 1km 이내를 2차 역세권, 2에서 5km까지를 간접 역세권,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요 200m 이내까지는 상업, 업무 중심으로 들어가고 주차장이라든지 환승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300m 이내는 상업, 업무, 서비스 기능 이게 이제 들어가고, 500m까지는 주거 기능, 다음에 이제 1km까지는 역생활권 해서 도보가 가능하긴 하나 약간 먼 거리, 1차 역세권 기능을 보조 지원을 해주고 주거 기능 및 근린생활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다음 이제 2에서 5km는 타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이동하는 권역이고 중장기 투자용, 향후 아파트 및 택지개발 부지 및 위성도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이제 이런 역세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범위를 뭐 가로 세로도 이렇게 길이도 재어보고요. 주변이 이제 반경을 지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 번씩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은 1차 역세권이라면 300m, 상업 업무는 300m 이내, 그 다음에 2차 역세권은 500m 이내, 주거용으로 봤을 때는 1차 역세권은 300m 이내, 그 다음에 2차 역세권은 700에서 800m 이내, 그 다음에 2km 내외는 2km 안쪽으로 해서는 장기 투자용, 향후에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민간 택지 개발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500m에서 역세권에서 500m 이내까지는 용도 지역이 변경될 수도 있고 택지 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분 등기도 나쁘지는 않다. 다만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워낙 많이 노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조심은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00m 이내의 땅값이 가장 많이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역세권 한 조사 내용인데 이제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의 유입 인구를 보시면 홍대 입구역은 34,000명의 유동 인구가 있고요. 남태령역은 500명, 그 다음에 신담역은 192명 해서 유동 인구 차이가 유입 인구 차이가 170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아야 좋은 상권이 형성되고 땅값이 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 수요가 중요하고 배우 수요가 형성이 많아야지 좋은 상권이 형성되고 나아가서는 지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다음에 어떤 노선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자리와 주거, 상업을 연결시켜주는 노선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 한국감정원 자료인데 2017년 3월 지가 변동률을 보시면 요때 당시 지가 1위가 어디였냐면 경기도 평택시였습니다. 요때 고덕 국제신도시 및 미군기지 이전, 그 다음에 각종 개발 호재 등으로 해서 팽성읍, 고덕면, 지제동, 신대동 요 일대가 가장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요때가 얼마큼 올랐냐면 0.851% 정도 올랐어요. 공시지가 변동률이. 그래서 실제로 지가 변동률이 이거보다 훨씬 크겠죠. 그다음 많이 오른 곳이 부산 해운대구인데 0.7% 정도. 그래서 분양시장이 활황이 되고 해안가 상업용 토지 투자 수요가 증가되면서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얼마큼 올랐냐면 0.708%. 그래서 실제로 시장 가격은 요거보다 한 5배에서 10배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움직였다라는 거는 이때 당시에 실제 시장 가격은 더 크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근데 요때 보시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요인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서울이면 서울 예로 보자면 강남만 오르고 예를 들어서 뭐 용산은 안 오른다. 마포는 안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서울 지역이 오르면 같이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데 단 이제 입지에 따라서 많이 오르고 덜 오르고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서울 지역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요인들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는 지역에서 다시 와서 입지적 요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울산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가 변동률 하위 지역 1위였단 말이에요. 0.4%가 떨어졌어요. 이때 조선업 2017년 3월경에 조선업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면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남구 쪽은 땅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울산이라는 그 전체 지역이 아니라 구 단위 혹은 더 쪽에서 입지 단위로 봤을 때 입지적 요인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면 역세권 입지는 다르게 움직이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TX 역세권의 지가 동향을 보시면 1.17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보다도 같은 시기에 역세권의 땅값이 더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KTX 역세권이. 그리고 반경을 보시면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는 내용이 역세권 반경에서 1000m 이내, 그러니까 1km 이내를 KTX 역세권으로 보는 겁니다. 다음 이제 지하철 역세권 동향 1.352% 제일 많이 올랐죠. 그래서 대부분은 KTX보다도 오히려 지하철 역세권이 더 많이 움직여요. 근데 KTX와 지하철이 같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KTX에서 지하철을 타고 와서 입지가 좋은 곳 있죠. 예를 들어서 뭐라 설명하면 좋을까? 봅시다. 여기가 이제 KTX역이 있고 지하철역으로 환승이 되는 역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여기가 입지가 가장 좋은 역입니다. 그래서 KTX역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들어오는데 입지가 가장 좋은 곳 있죠. 여기가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곳입니다. 아니면은 현재 낙후되어 있는데 많이 바뀔 수 있는 곳, 이런 데가 이제 땅값이 많이 오를 곳이단 말이에요. 어쨌든 당시에 이제 지하철 역세권이 1.352%로 가장 많이 올랐다. 그래서 1순위는 지하철 역세권, 2순위는 KTX 역세권, 3순위는 이제 개발 호재가 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요때는 반경 500m까지.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은 반경 500m. 물론 이제 1km까지도 움직입니다. 덩달아서 같이 움직이는데 가장 가격이 많이 영향을 받는 데가 500m 이내, 그 다음에 KTX는 1km 이내, 이렇게 조금 감을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TX 노선을 보시면 아까 이제 A 노선을가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같이 이제 보시면 요 서울역이 도심이었고요. 아까 삼성역이 있는 여기가 도심이었고 여의도 영등포 여기가 도심이었어요. 그래서 A 노선을 보면
도심 두 군데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서울, 한양, 읍성 도심, 그러니까 중구 쪽에 도심, 그 다음에 강남 도심 두 군데를 연결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노선이라도 GTX라도 A 노선이 1순위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가장 속도가 빠르죠. 파급력도 크고. 다음 B 노선을 보니까 여의도 영등포, 그 다음에 서울역, 그 다음에 청량리를 들어가는데 도심은 이제 여의도와 서울역이 들어가죠. 그러 이제 강남을 지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3순위 B 노선이. 이제 C 노선을 보시면 강남 한 군데를 들어가는데 강남을 들어가죠. 강남을 들어가니까 여기가 이제 2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 중에 새롭게 떠오른 도심이 어디예요? 강남과 여의도 영등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제 서울은 강남이 가장 핵심이 되죠. 그래서 강남을 먼저 들어가는 것이 먼저 들어가면서 두 개의 도심을 연결하는 곳이 A 노선. 그래서 A 노선이 가장 빠르고 이제 C 노선이 강남을 지나가니까 두 번째. 그다음 B 노선은 강남을 지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겁니다.